맨유가 맨시티를 꺾고 FA컵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맨시티는 원래 하던 대로 나왔지만 선수들의 몸이 좀 무거워 보였고 맨유는 맨시티 맞춤 전술을 들고 나온 데다가 몸까지 가벼웠습니다. 경기는 실제로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라인업은 양 팀의 센터백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은데요. 일단 맨시티부터 보면 아케와 스톤스라는 평소에 잘 발을 맞춰보지 않은 센터백 듀오가 센터백을 구성했고요. 맨유는 항상 센터백 부족으로 고생을 했었는데 바람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복귀하면서 정상적인 포백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맨시티는 빌드업 할 때 좀 왼쪽에 치우친 빌드업을 수행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베실바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후방에서 빌드업을 도와주고 왼쪽에 있는 포드는 안으로 들어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고 왼쪽 풀백 그바르디올은 위쪽으로 쭉 올라가주면서 왼쪽 윙어인 것처럼 넓게 벌렸습니다. 반면에 맨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역습을 전술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쪽 윙어인 레시포드와 가르나초가 위아래로 움직여주면서 어떨 땐 4-4-2 어떨 때는 4-2-4를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수비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맥토미니가 로드리를 잡고 있고 암라바트가 포든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금 앞쪽에서 공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을 직접 맨투맨을 걸면서 맨시티의 빌드업 속도를 늦췄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실바는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에 관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맨유는 또 좁은 공간에서도 빌드업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짧은 공간에서 선수들이 공 돌리기를 하듯이 이런 식으로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나온 다음 다시 넓은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빌드업 잘 되는 팀의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맥토미니가 부페에게, 부페가 가르나초에게 벌려주고 가르나초가 슈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느꼈던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맨유 선수들의 몸이 가벼워서 이런 좁은 상황에서의 빌드업이 잘 되고요. 두 번째는 맨시티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압박하는 강도가 낮기 때문에 맨유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공을 돌릴 수 있었던 거죠. 맨유는 아까 포메이션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윙어인 가르나초와 레시포드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주면서 수비 대형을 계속 깨트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럴수록 이 두 윙어의 체력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맨유는 이렇게 4-4인 내지는 4-2-4 형태로 수비 형태를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고 역습할 기회를 노립니다. 오늘 맨시티 선수들이 대부분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베실바하고 포드는 괜찮았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박스 안에 맨유 선수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수적 열세 속에서도 포든과 베실바가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베실바가 포든에게 공을 주고 포든이 돌아서는 순간에 코바치치가 이렇게 뛰어들어갑니다. 포든이 이에 맞춰서 패스를 넣어주고요. 코바치치가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지만 받아줄 선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면에서도 공격을 유일하게 만들었던 건 포든과 베실바였죠. 이런 상황에서 맨유의 전술이 맞아떨어집니다. 선수비 후역습을 하다가 맨시티의 높은 라인에서 발생하는 뒷공간을 계속 노리고 있던 맨유가 지금도 뒷공간을 한번 제대로 노려봅니다. 달롯이 이렇게 뛰려고 준비했던 가르나초를 보고 긴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공이 바운드 되고 이렇게 오는데 되게 애매하게 왔어요. 그러면서 오르테가는 이 공을 쳐내려고 나왔고 그바르디올은 오르테가가 한 이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머리로 밀어줬습니다. 하지만 오르테가는 그 위치에 없었고 공은 뒤로 흐르게 되죠. 서로 간에 콜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르나초가 이 공을 빈 골대에 넣으면서 경기는 1-0이 됩니다. 평소에 있는 기복은 상당히 아쉽지만 어쨌든 간 이런 큰 무대에서 이런 골을 만들어주는 건 팀에게 되게 기여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터진 골은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 골 역시 맨유의 역습 장면에서 나온 골인데요. 지금 역습 상황에서 부페가 여기서 레시포드한테 충분히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측면으로 공이 몰리면서 급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때 부페가 일로 주는 척하면서 접은 뒤에 마이누에게 이렇게 밀어줍니다. 저는 이 선택이 이 득점에 아주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누가 한 칸 더 높은 위치에서 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여기서 레시포드에게 공을 내줍니다. 그리고 레시포드가 이 공을 잡고 반대쪽으로 미친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이 패스 역시 엄청난 패스였습니다. 그리고 가르나초가 공을 잡은 순간에 완비사카가 앞쪽으로 쭉 뛰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수비수들은 이 자리에서 고정이 되는 거죠. 누구도 튀어나와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완비사카의 침투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쪽이 아예 비게 됩니다. 가르나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공을 주고요. 여기서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칭찬하고 싶은 게 미리 마이누를 봐뒀습니다. 그리고 공을 잡지 않고 바로 툭 밀어줍니다.
그냥 천재입니다, 천재. 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유의 에이스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이누가 반대쪽으로 밀어넣으며 득점을 성공합니다. 이 맨유의 득점 과정은 진짜 깔 데가 없습니다. 역습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속도와 선수들이 뭘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 돼 있고, 마지막에 부페의 개인 능력까지 그냥 환상적인 골입니다. 이렇게 2대 0으로 전반이 종료됩니다. 맨시티는 전반이 끝나자마자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데요. 코바치치와 아케를 빼고 아칸지와 도쿠를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3-2-4-1 시스템으로 원래 맨시티가 하던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교체라고 할 수 있겠죠. 맨시티는 기회가 몇 없긴 했지만 그나마 도쿠의 솔로 플레이로 기회를 좀 만들었는데요. 도쿠가 이렇게 두 명 사이에서 발바닥으로 한번 끌고 왼발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는데, 이때 포든이 띄워주면서 더미 플레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공이 자연스럽게 뒤로 흐르게 되고요. 이 흐른 공을 홀란드가 슈팅을 하는데 여기서 골대를 맞게 됩니다. 사실 공격수가 이런 찬스에서는 득점을 해줘야 더 큰 클래스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득점을 하지 못한 건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도 조금 맨시티가 원래 맨더비와는 차이가 있었는데, 원래 맨더비 때는 여기에 막 그릴리시 같은 선수가 서면서 이렇게 좌우로 공을 엄청 주고받단 말이죠. 그때 덩달아서 이 윙어인 가르나초도 좌우로 엄청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 소모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런 장면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냥 도쿠가 여기서 혼자서 완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완비사카하고 체력 1대1 교환밖에 하지를 않았어요. 원래 맨시티가 잘하던 구조적으로 상대의 체력을 떨어뜨려서 해체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안 나왔다는 거죠. 오늘 그나마 포든이 가장 살아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든이 또 이런 포켓 공간 사이에서 공을 받고 앞쪽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알바레즈가 좋은 오프더블 움직임을 가져갔죠. 근데 여기서 알바레즈의 퍼스트 터치가 조금 몸쪽으로 붙었어요. 원래 퍼스트 터치가 조금 앞쪽으로 갔을 때 알바레즈가 공을 따라가면서 슈팅할 때 좋은 장면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퍼스트 터치가 몸쪽으로 붙으면서 알바레즈의 몸이 먼저 앞으로 가 있었고 공을 뒤에서 끌면서 슈팅을 하게 되는 거라서 제대로 된 임팩트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알바레즈의 슈팅이 이렇게 왼쪽으로 크게 빗나갑니다. 좋은 장면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 맨시티지만 평소 같은 마무리의 완성도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맨시티의 만회골이 터집니다. 경기 시간 86분에 도쿠가 좌우 밸런스를 흔들면서 안쪽으로 쳐놓고 땅볼 슈팅을 때립니다. 근데 이 공이 사실 오나나가 막을 만한 공이었는데 이 공을 쳐냈는데 공이 안쪽으로 흐르면서 득점이 됩니다. 이렇게 맨시티가 한 골을 따라잡았지만 경기는 2대1로 종료되면서 맨유가 우승컵을 가져가게 됩니다. 오늘 경기는 테나우가 무리하게 주도하려고 하지 않고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아주 잘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비 조직까지 아주 촘촘하게 구성해왔죠. 그리고 맨유의 역습 과정도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맨시티 선수들은 몸이 많이 무거워 보였죠. 맨유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이번 시즌도 6관으로 마무리하며 다음 시즌에 유로파리그로 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다음 시즌 맨유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테나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